자, 수업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운동의 법칙을 배우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작용 반작용의 법칙까지 배웠어요. 자,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알짜 힘이 존재했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기에 들어가는 힘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배워보고 그 힘들을 알짜 힘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운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유물체도라는 걸 그리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해요. 그래서 일반 물리에서 꼭 필요한 식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식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수직항력, 중력, 장력, 마찰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는 보통 라지 N으로 표시하고 중력은 W 웨이트에서 온 것 같아. 장력은 라지 T, 마찰력은 스몰 f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하나하나씩 배워보죠.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교환해 보면은 수직항력 그래가지고 이런 책 있고 책 누르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책에 보면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한번 같이 봅시다.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은 지표면에 있습니다. 테이블을 우리가 스몰 t, 지구를 라지 e, 그리고 모니터를 스몰 m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죠. 자, 그러면은 첫째 이 질량을 가진 지구와 질량을 가진 모니터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질량을 가진 두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만유인력이라고 합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울 건데 만유인력 이 개념 정도는 이제 알고 있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지구가 모니터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지구가 모니터를 끌어당기는 힘.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중력이지, 중력. 그리고 또 하나, 이거에 대한 작용이 있으면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모니터가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있으면은 지구가 모니터를 잡아당기면 모니터도 지구를 잡아당기는 이런 힘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힘들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 생각을 해보면은 모니터와 테이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봅시다. 모니터 위에 테이블 위에 모니터를 딱 놨으니까 모니터가 테이블을 누르는 힘이 있어요. 그쵸? 이해되죠? 올려놓으면 누르는 힘이 있잖아. 자, 그런데 반면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테이블이 모니터를 미는 힘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내가 올려두면은 얘가 힘을 이쪽으로 받고 있으면은 올려두면 그냥 쭉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보면은 얘가 테이블 위에 멈춰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물리학적으로 테이블도 모니터를 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테이블도 모니터를 밀고 있다. 그 둘은 서로 작용 반작용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가 테이블을 밀고 있고 테이블도 모니터를 밀고 있어요. 그렇지? 그게 2번 관계. 자, 또 하나 고려해야 될 힘. 테이블도 모니터를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이 있고 모니터도 테이블을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고려 안 해도 돼요. 아니, 물리는 좀 정확한 학문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얘는 우리가 만유인력을 여기서 노리는데 여기서는 만유인력을 논할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만유인력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는데 그 힘이 진짜 약해. 앞에 그 정말 약해. 그래서 소수점 뭐 20몇 짜리 그런 대로 계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오차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의 질량이 만약에 지구 정도 된다. 그러면 그때는 만유인력을 고려해야 돼요. 알지? 자, 그래서 그 힘들을 따져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내가 해석을 해볼게. 날짜 힘이 있는데 저기 작용하는 Y축으로만 있으니까 Y 그럼 안 할게요. 자, 얘가 있는데요. 얘는 모니터가 테이블을 누른 힘, 이게 뭐예요? 모니터의 질량이 스몰 m이라면 mg, 모니터가 받는 중력이죠. 똑같이 뭐 다른 힘이 없잖아. 모니터가 받는 중력. 그래서 얘는 mg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mg라는 힘을 누르고 있는데 테이블도 모니터를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아직 모르지. 방향을 알지. 라지 n이라고 표시합시다. 그게
A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힘과 가속도의 법칙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상황에 맞게 알짜 힘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니까 mg 플러스 n 이렇게 돼요. 모니터가 테이블을 누르는 힘이 있는데 테이블도 모니터를 미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수직항력.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물체가 표면 위에 딱 올라가 있을 때 이런 작용이 있을 때 그 반작용으로 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벡터에서 방향 중요하잖아. 그 방향은 언제나 표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이에요. 그래서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 n을 표현해주면은 마이너스 mg 이렇게 됩니다. 왜요? 자,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시그마 f 이퀄 ma인데 이게 0이에요. 이게 왜 0이죠? 이 모니터는 뭐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지해 있어요. 오케이? 등속이에요. 등속이지. 정지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가 제로예요. 그래서 우변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변이 0이니까 이거는 large n equal minus mg 그래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수직항력은 마이너스 mg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벡터를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요. G 벡터가 있고 스칼라를 곱해서 벡터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의 방향은 G 벡터의 정반대 방향이에요. G 벡터는 뭐예요? 중력과 속도는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수직항력의 방향은 지금 이쪽입니다. 어떤 물체가 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그 면이 작용 반작용으로 그 면이 물체를 미는 힘 그리고 그 방향은 그 면에 대해서 항상 수직인 방향.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좀 간단한 상황에서는 수직항력이 마이너스 mg라고 표현이 됐어요. 이거 헷갈리지 마. m은 그냥 질량인 거고 이거는 나는 여기서는 모니터가 나타내려고 그냥 스몰 m 쓴 거예요. 이거 같은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그럼 수직항력은 마이너스 mg구나 이렇게 외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지금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애기를 한 5kg짜리 애기를 위에다 올려놨다 그러면 애기의 질량이 만약에 m2였어. 그러면은 그때도 올려놨는데 테이블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 그러면 이때 수직항력은 mg가 아니라 m1 플러스 m2에 곱하기 g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 내가 여기서 위에 누르고 있느냐 그건 다 다르거든. 아니면 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떤 방향을 밀고 있냐 그거에 따라서 주어진 상황마다 수직항력이 표현되는 거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수직항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중력. 지구 중심을 향해서 지구 중심과 어떤 대상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그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얘는 R은 물체로부터 물체 중심에서 지구 중심까지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구 반지름이 한마디로. 그게 물체의 질량 곱하기 지구의 질량. 오케이? 그걸 우리가 mg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지구가 잡아당긴 힘. 그래서 mg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얘는 이 수식은 뒤에 다시 나올 거야. 근데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묶어보면은 얘가 얘니까 얘가 결국 정리를 하면은 중력과 속도 g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수직항력, 중력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장력 배워봅시다. 장력 중요해. 장력 영어로는 텐션. 텐션. 보세요. 이 교원에 나와 있는 천장에 매달려 있는 이
샹드렐라라고 하나? 이런 게 있고 샹드렐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천장에 매달려 있어. 자, 그런데 봅시다. 이 샹드렐라의 질량이 스몰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분명히 중력을 받고 있겠죠. 중력을 받으면 이게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얘는 떨어지지 않고 제자리에 정지해 있어요. 그 말은 이거와 말고 다른 힘이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 F 이꼴 MA를 따졌을 때 얘가 0이 되는 겁니다. 0.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알짜임이 가해졌을 때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데 얘가 움직이거 위로 올라오는 아래로 떨어지는 그 안에 딱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A가 0인 거야. 가속도가 0인 거야. 자, 이러려면은 우리가 다른 힘을 고려해줘야 돼. 뭐냐면 이 줄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물체가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가고 있는데 아래로 힘을 받고 있던데 얘가 떨어지지 않고 제자리에 있다는 말은 줄이 이 물체를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줄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거. 그리고 우리가 T 해가지고요 장력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장력.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표시하면은 mg 플러스 t 이꼴 0. 그러면 t 이꼴 마이너스 mg 이런 식으로 장력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외운다고 될 일이 아니야. 주어진 상황에 맞게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물체가 있고 줄이 있어요. 물체가 줄을 잡아당기죠. 작용. 그럼 줄도 물체를 잡아당깁니다. 반작용.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작용 반작용을 봤고요. 작용 반작용은 우리가 장력에 대해서 봤고요. 우리가 마찰력을 넘어가야 되는데 마찰력은 조금 더 설명할 게 있어요. 조금 더 어려워 지금까지 한 것보다. 그래서 책에서도 마찰력을 얘기하기 전에 교재 97페이지에서요. 그러니까 분석 모형을 해가지고요. 두 가지를 얘기해봤습니다. 수식 항력, 중력, 장력 그리고 조금 이따 배우게 될 마찰력 이런 것들이 어떤 물체에 가해져요. 그럼 우리가 그것들을 모두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알짜 힘을 따지는데 알짜 힘을 시그마 F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 그랬죠. 시그마 F는 뉴턴의 이 법칙 힘과 가속도의 법칙에서 MA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좀 전에 봤던 이 매달려 있는 샹들리에나 아니면은 아까 봤던 테이블 위에 있는 모니터처럼 이게 정지해 있는 상태가 있어요. 정지.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는 이걸 우리가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평형 상태에 있으면요 우리가 이 모든 알짜임을 고려해주고요 이거 이꼴 0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황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벡터 표시 빼버리고 아까 이렇게 했던 거에서 질량 m인데 얘가 mg를 받고
줄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장력 T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벡터 표시 빼버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우리가 따져보면요. 시그마 F, 시그마 F. 근데 X 방향으로 어떤 힘의 성분이 있나요? 없어요. fx는 제로. 끝.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y 방향으로만 하는 거 우리가 고려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위쪽을 플러스라고 하고 아래쪽을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t 마이너스 mg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t 마이너스 mg 그거가 몇이에요? 제로예요. 왜냐? 정지, 평형 상태니까. 그렇게 하면 저 상황에서의 장력은 T 이퀄 mg 이렇게 됩니다. 장력, 중력, 마찰력, 수직항력 모두 다 힘이에요. 단위는 뉴턴입니다. 뉴턴. 자, 그런데 이거는 정지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얘가 위로 쭉 올라간다고 해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상황이 다르게 해석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 경우가 이게 0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짜 힘을 net force를 받는 입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얘는 0이 아니라 이거 이꼴 ma 뭐시기 max, may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쓰자. 만약에 우리가 net force를 따졌는데 그게 max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알짜임을 따졌는데 x 방향 어디론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가 이 값이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AX는 n분의 시그마 F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상황에서의 가속도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가속도를 구해내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건을 주어줘서 적분을 하면 속도 그리고 변이까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운동을 해석할 때요. 알짜임을 따졌을 때 얘가 정지해 있냐 평형 상태냐 아니면은 알짜임을 받아서 이동을 하고 있느냐 그런 걸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알짜임을 받는 입자에서 책에 나와 있는 예제를 하나 가져왔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마찰이 없는 어떤 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상자가 있다 그래봐요. 상자가.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로 줄을 매달아서 끌었어요. 자, 그러면 이 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힘을 고려해 보면요. 하나가 아니지. 상자는 분명 질량이 있기 때문에 얘는 중력을 받습니다. 오케이? 근데 어떤 면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수직 항력을 또 받아요. 그래서 N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정지에 있는 상황에서 내가 여기다 줄을 매달아서 얘를 이제 쭉 잡아당겼어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시그마 FY 이쪽을 Y라고 하고 이쪽을 X라고 합시다. 이렇게 정해보죠. 그러면 시그마 FY를 따져보면요. 수직 항력 마이너스 mg 이꼴 뭐가 돼요? Y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0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XY로 분해해서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시그마 FX를 생각해 봅시다. X축, X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뭐예요? T 하나예요. T. 이쪽으로 없어. 이제 잡아당기고 있는 것밖에 없어. 자, 그럼 T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으면요. 얘는 뭐다? 0이다? 아니다. 이거가 MAX다.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저 박스가 갖는 가속도는 n분의 라지 t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우리 해석을 해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마찰력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 자, 이제 우리 그래서 마찰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마찰이란 거는 이제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상황은 마찰이 없는 면에서 뭐 물건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마찰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근데 현실 세계는 그게 아니거든. 마찰이란 거는 어떤 면이 이렇게 딱 맞았을 때 접촉면에서의 이게 원자 레벨에서 보면 이렇게 돌출부가 분명히 있잖아. 그 돌출부들끼리 이렇게 쓱 하면서 물리적으로 운동에 저항을 받습니다. 얼음판 위에서 내가 이렇게 박스를 미는 거랑 그리고 어디 사포 위에서 박스를 미는 거랑 분명히 우리가 들어가는 에너지 힘이 다르죠. 들어가는 정도가 달라. 그래서 실제적 미시적으로 이제 돌출부끼리의 접촉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마찰력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제 마찰력을 해봅시다. 평지가 있었어. 근데 내가 여기다가 우리 여러분들 이제 각 부대 배치를 받았어요. 지금. 그 이게 식당 뒤에 있는 짬통이야. 짬통 가득 찼어. 꽉 찼어. 얼마나 무거워 그게. 자,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여기는 전혀 스무스한 그런 데가 아니죠. 이렇게 돌출부가 있고 여기 분명히 우리가 밀었을 때 마찰 같은 게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걸 보세요. 내가 이 짬통을 밀어야 돼. 사고 쳤어. 혼나고 있어. 그래서 야, 저 짬통 저로 옮겨 그랬어. 짬통을 이렇게 미는데 되게 무거워. 그래서 내가 밀었는데 밀리나요? 처음에 안 밀리지. 게다가 어느 정도 힘을 딱 주면 그때서 꾹 밀리죠. 이해돼요? 처음에 내가 아주 약한 힘으로 민다 그래봐. 안 밀려. 더 세게 해도 안 밀리고 있다가 물론 넘어지면 안 되겠지. 딱 밀면 어느 순간부터 쭉 밀려요. 오케이? 자,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짬통에 작용하는 우리가 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는 짬통 라지 M 이렇게 쓸까? 무거운 짬통은 중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짬통이 땅속으로 푹 꺼진 게 아니라 정지 상태에 있죠. 그 말은 어떤 힘이 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표면이 짬통을 밀고 있는 이런 수직 항력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 와중에 내가 X축으로 Y라고 합시다. X축으로 밀었어. 그럼 이게 이쪽으로 내가 힘을 밀었어요. 그치? 그러면은 얘랑 얘는 위아래로 이동하지 않으니까 시그마 F는 N-mg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Fy 따져볼까요? 시그마 Fy 얘가 한번 얘기할게. 나는 분명 밀었는데 얘가 안 밀려. 그 말은 물리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내가 미는 거랑 동일한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밀어도 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죠? 이제까지 했던 걸로 봐서. 근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N의 힘으로 밀었어요. 근데 꿈쩍도 안 했어. 20N으로 밀었어. 30N으로 밀었어. 근데 꿈쩍도 안 하다가 40N이 돼서 꿈쩍도 안 하다가 50 꿈쩍 안 하다가 50점 몇 50을 좀 더 큰 숫자로 미니까 얘가 그때서야 축 밀려요. 그러면은 내가 10, 20, 30, 40, 50 뉴턴까지 쭉 미는 힘이 있으면요. 그 상황에 맞게 크기는 같은데 방향은 정확히 반대인 어떤 힘이 이쪽으로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찰력입니다. 그래서 마찰력은 스몰 f를 써요. 스몰 f. 오케이? 자, 그런데 마찰력이란 거는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가해주는 이 운동의 이동 방향 있잖아요. 그 힘을 주는 방향이랑 항상 반대 방향이에요. 오케이? 내가 힘을 주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이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그게 바로 마찰력입니다. 오케이? 꼭 이런 상황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점성을 가진 어떤 액체 안으로 쑥 지나간다. 그러면은 힘의 저항을 받는 거죠. 이동을 하는데. 내가 포탄을 슉 쏜다 그러면 실제 상황에서는 엄연히 공기의 마찰을 받고 있어요. 공기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런 거 다 마찰력이에요. 자, 그래서 섬을 F라고 쓰고요. 근데 얘는 두 종류가 있어요. FS, FK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정지 마찰력을 우리가 스태틱의 S를 따서 S 이렇게 쓰고요. K는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키네틱 에너지라고 그러죠. 키네틱. 그래서 운동 마찰력이라고 그래요. 운동 마찰력. 그래서 FK 이렇게 씁니다. 마찰력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X축이 내가 가는 힘이야. Y축이 마찰력이야. 그러면은 내가 10N을 가면요 꿈쩍도 안 해. 그 말은 정지 마찰력도 10N. 10, 2, 3, 4, 5까지 해봐. 그럼요 내가 가해주는 거랑 동일한 크기의 힘이 마찰력으로 지금 존재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다가 50N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면 이게 드디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마찰력이 어떻게 관찰되냐면요 쭉 하다가 여기서 평평한 거야, 알지? 이렇게 올라갔다 푹 떨어지면서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정지 마찰력 이렇게 되고, 이 부분에서는 내가 가해준 힘과 같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움직이고 나서 그때는 오히려 마찰력이 좀 덜 들어요. 여러분도 경험 해보세요. 무거운 거 이렇게 뽕 있는데 하다가 순간 확 밀렸어. 그러면은 그때까지 딱 그 순간에 줬어야 되는 힘이 100N이면요. 그 다음부터 움직일 때는 100N보다 좀 더 작은 걸로 해도 쭉 가. 그렇지? 그래서 값이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FK라고 합니다. 운동 마찰력. 자, 그래서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이 마찰력이란 게요 뭐랑 관계가 있는 걸 발견했냐면요 N이랑 관련. N이 뭐예요? 수직항력. 수직항력이랑 마찰력이랑 관계가 있더라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FS는 μS의 수직항력, FK는 운동 마찰력, 이거는 정지 마찰력, μK의 N. 이걸 μ라고 읽고요. 마찰력 비례상수를 이렇게 μ라고 적었어요. 이게 비례하니까. 그래서 μS, μK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는 정지 마찰 계수, 얘는 운동 마찰 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더 커. 거의 같거나 커. 이게 더 커요. 그리고 특별히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저 μ 값을 최대 정지 마찰 계수 이렇게 식으로 표시합니다. 이 밑에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움직이는 그 순간 그때 최대 정지 마찰 계수 그런 값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요 식을 보면은 요식은 기억을 해야 돼. 우리가 수직항력, 장력 이런 거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딱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마찰력도 우리가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 마찰력은 μsn, μkn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n은 수직항력, μs와 μkn은 재료, 물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아스팔트 위에 고물 놓고 문지르는 거랑 아스팔트 위에 똑같이 무슨 뭐 콘크리트 이런 거 놓고 미는 거랑 다르죠. 고무가 훨씬 힘들겠죠. 그래서 고무 같은 거랑 이런 거 값이 다 달라요. 어떤 두 물질 사이에 이제 마찰이 있냐에 따라서 값이 다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일반적으로 더 크다 그랬죠. 물질의 종류에 우리의 관계가 있고, 오케이. 또 하나는 얘는 요 식에서 보면요, 얘는 이 짬통의 표면적 있잖아요. 표면과 닿는 이 면적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더 넓으면은 이게 마찰이 더 힘들어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들어. 그 느낌이고, 식에서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요, 그 면이 좁거나 크거나 그런 상관없이 수직항력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mg 짬통의 질량과 관계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짬통이 같은 질량이면요
좁은 면적이면은 그 좁은 곳에 힘들이 다 모여 있는 거고, 넓은 면적이면 힘들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해보면은 그 맞닿는 면적 사이즈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접촉면과 거의 무관하더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마찰력을 어떻게 구하나요? 실험적으로 실제로 구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있고요. 이런 평면에요. 내가 어떤 기울어진 세타, 이 세타면을 이렇게 내가 높일 수 있는,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세타가 조절한 이런 우리가 판을 구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뭐 나무판이라든지 어떤 물체를 놔요.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런 물체를 놓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요. 요 물체가 만약에 우리가 스몰 m이라고 표시하면요. 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꼭 풀어야 될 아니다. 쏘리. 자, 봐. 스몰 m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요. mg라는 중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맞닿는 면의 수직으로 얘는 수직항력 n이 존재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쭉 올려봐요. 그럼 이제 세타가 변하는 거죠. 그런데요. 자, 이 중력 mg는요. 두 가지 힘으로 분해가 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를 보고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x축, 얘를 y축으로 해서 상황을 해석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mg라는 힘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 삼각형이 있고, 근데 이 둘은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여기 각이 세타면요, 여기 각도 세타입니다. 오케이? 세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이 mg라는 이 중력을 두 가지 x, y 축에 대해서 분해를 하고 싶은데, 자, 그러면은 이쪽 얘는 mg의 코사인 세타로 해석이 되고 분리가 되고, 얘는 mg의 얘랑 얘 같은 거니까 mg의 사인 세타로 우리가 표시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이 힘, 이 힘, 이 힘 이렇게 분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가 실제로 마찰이 있는 면이라고 합시다. 아이디어란 상황이 아니잖아. 자, 그러면은 내가 이쪽으로 힘 받고 또 이쪽으로 힘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경사 각도가 나죠. 그럼 얘가 미끄러지지 않겠죠. 근데 어느 정도 크리티컬한 경사 각도가 되면요, 얘가 이따가 훅 미끄러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끄러지기 전까지가 이 짬통에서 아까 밀리지 않았던 그 상황이에요. 근데 얘가 어느 순간 딱 미끄러지면은 그때가 짬통에서 훅 밀린 순간이에요. 그래서 미끄러지기 전까지는 여기 어떤 힘이 작용했으면요, 이쪽으로 마찰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y, x로 한번 분해를 해보면요, 시그마의 fx 이렇게 해보면요, mg의 sin 세타 마이너스 fs, 이쪽으로 mg의 이 x성분 mg sin 세타가 있고 이쪽으로는 마찰력 fs겠습니다. 그게 0이라고 한 말은 아직은 밀리지 않고 정지해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시그마 fy로 y 성분을 한번 분해해 봅시다. 그러면요, 얘는 위쪽으로 수직은 위쪽을 플러스로 하면은 mg 이쪽, 그리고 요거를 마이너스 mg의 코사인 세타라고 하고, 얘도 0이죠. 왜냐면 이쪽으로는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확실하니까 얘를 mg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요, mg 이꼴 코사인 세타분의 n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넣어보세요. mg는 코사인 분의 n이다. 코사인 세타분의 n이다. 이걸 여기다 넣으면은 mg가 지어지고 코사인 사인 해가지고 뭔지 탄젠트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이 나오죠.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은 fs에 대해서 요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n의
탄젠트 세타라는 값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U의 S의 N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스태틱 마찰력은 mu S의 N, 수직항력 N이라고 표현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저 상황에서 어느 순간 정지해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물체가 훅 미끄러지잖아요. 그럼 미끄러지는 순간에 세타를 구하면요, 그 세타를 여기다 구하면은 우리가 n 값을 수직 항력 값을 대입을 하면은 우리가 fs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fs 값을 구하면은 우리가 최대 정지 마찰 계수 fs max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실험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쭉 설명을 하고 지금 마찰력에서 한 문제 풀어봤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운동 법칙의 문제 풀기 노하우라고 이렇게 육사에서 내려오는 이 교환, 이 노하우가 있는데, 자, 어떤 이런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어떤 도르래가 있는데, 도르래 이런 식으로 선이 연결돼 가지고 이쪽에 질량 M2인 블럭이 있고 이쪽이 M1인 어떤 구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상태가 있을 때 얘가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뭐 지나치게 무거우면은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지. 이게 더 무거우면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지. 마찰이 없는 면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마찰이 있는 면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어떤 대상을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M1, M2 주로 질량을 가지고 이런 물체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첫째, 대상 선정. 그리고 둘째, 자유물체도 그리기. 자유물체도라는 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상이 되는 어떤 M1, M2인 이런 물체가 있잖아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다 한번 써보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받는 중력이 있고요. 위쪽 줄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장력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M2를 좀 기울여서 그려볼까? 이런 식으로 됐죠. 그냥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도 M2G라는 중력이 작용하고요. 그리고 수직 항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줄에 매달려 있으면 이 줄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장력 T가 있고요. 그리고 운동하는, 예를 들어서 M2가 더 무거웠다 쳐봐. 그래서 이쪽으로 운동을 한다 그래요. 이쪽으로 운동을 하면은 요 사이에서 FS라는 이쪽 방향으로, 마찰력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에요. 이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마찰력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작용하는 이런 온갖 종류의 수업 시간에 배웠던 힘들을 다 그려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자유물체도라고 합니다. 자유물체도를 그려보세요. 그래서 셋째, 요거 운동 방향, 가속도의 방향, 이런 걸 정해보세요. 그 다음에 x, y 좌표축을 정해보세요. 좌표축은, 자, 생각을 해봐. M2라는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운동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좌표축을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봐요. 그러면 좌표축을 이렇게 잡을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기울어진 이 세타 각을 해가지고 어디 닮음이고 이런 걸 고려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런 짓 하면 안 돼, 알지? 대개는 운동 방향이랑 둘 중에 하나를 평행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는 x, y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하거나 힘이 가해지는 그쪽을 우리가 x축이나 y축으로 잡아버려요. 축. 그러면은 축으로 잡아버리면 x, y 성분 중에 하나가 0이 되잖아. 그래서 해석이 훨씬 쉬워져요. 그렇게 해야 돼. 알지? 그 이런 경우를 하는데 M1, M2로 우리가 예를 들어 해석을 한다. 그럴 경우에 좌표축을 여기서는 이렇게 잡았다고 여기서도 이렇게 잡을 필요 없어요. 이거 할 때는요, 이렇게 똑같이 좌표축을 평소에 하던 것처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잡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말이 좀 어려운데 문제를 풀어보면 알아요. 자, 그래서 XY로 한 거를 우리가 fx, 시그마 fy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해를 해서 XY로 다 분해를 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엔간한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릴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배웠던 것들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같이 하나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교재 99페이지에 있는 예제 2번 꼭 풀어보라고 한번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예제 2번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어떤 무게가 122N인 신호등이 있는데 세 줄에 매달려 있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있고요. 여기 신호등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F3, 이쪽을 T1, 장정1, T2 이런 식으로 줄에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T1이랑 T2에 가해지는 힘이 얼마냐? 그런 걸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줄의 스펙은 100N을 넘어가면은 줄이 끊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걱정돼서 한번 계산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지휘관께서 육사 나온 첫 소위단 사람에게 저거 끊어질 것 같은데 장교 한번 저거 풀어봐.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치, 이렇게 돼 있지. 문제에서 얘가 이렇게 됐고 여기 신호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질량이 아니니까 무게가 122N이래요. 그래서 얘는 T3 장력 이렇게 지금 힘을 받고 있어요. 딱 눌러 있는 거지. 자,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요 점에 대해서 신호등이 받는 걸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요. 시그마 FI는 T3 위쪽을 플러스라고 아래쪽을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F3는 뭐라고 해야 돼요? 0 매달려 있으니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T3 이꼴 F3다. 122N이다.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각도기로 재보니까 여기는 37도, 여기는 53도래요. 자, 그래가지고 T1, T2 우리가 가해진 힘을요 한번 XY로 분해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X 성분, Y 성분인데 각 T1에 대해서 잘 안 보인다. T2에 대해서, T3에 대해서 XY 성분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가해진 힘이 이렇게 있는데 T3 이퀄 F3인 걸 알았어. 자, 그런데 여기서 좌표축을 정해야 되는데 좌표축을 이렇게 정하면 어때요? 그래가지고 이쪽을 x, y 축으로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쉽겠죠? 조금 더. 자, 얘는 이쪽에 있는 거. 자, 그래서 T1이 이렇게 있으면은 T1이라는 힘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Y 성분, X 성분 나눠지겠죠. T2라는 것도 Y 성분, X 성분 나눠질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얘가 53도면 얘도 53도입니다. 얘가 37이면 얘도 37도입니다. 자, 그래서 T1이라는 힘의 X 성분은 T1의 코사인 37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T1의 Y 성분은 T1 곱하기 사인 37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플러스죠. 자, T2라는 힘의 X 성분을 구합시다. 그러면은 T2의 코사인 53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플러스고. 그리고 T2라는 힘의 Y 성분은 T2의 사인 53도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성분은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자, T3의 X 성분 없어. Y 성분은
마이너스 F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얘가 매달려 있으니까 x 성분끼리 한번 다 고려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t1의 코사인 37도 더하기 t2의 코사인 53도 하면요, 얘는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지에 있죠. 평화 상태이죠. 시그마 f의 y를 해서 y 성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t2의 코사인 53도 더하기 t2의 사인 53도 있고, 이거 있고 요거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f 이퀄 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 두 식을 잘못 쓴 것 같은데, 그치? 이런 식으로 코사인 사인 값을 넣고요, 이렇게 두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우리가 식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T1은 73.4 뉴턴, T2는 97.4 뉴턴 그래갖고 둘 다 100뉴턴을 안 넘어. 그래서 저 각도 저런 상황에서는 줄이 끊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여러 가지 상황을 해석해 봅시다. 이제 5-3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런 언덕길이 있습니다. 언덕길은 세타이고요. 여기 지금 우리가 마찰은 없다 그래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60 트럭 뒤에 병사들이 막 타고 있어. 이런 트럭이 있어.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경사각이 세타이고 비탈진 빙판길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한 건 마찰이 없는, 마찰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이게 질량이 m이라 그래봐요. 이때 자동차의 가속도를 구하여라. 자동차의 가속도는 물리를 배웠으면 중고등학교 때 분명히 이거는 배운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중요한 상황이어서 한번 더 되짚어 봅시다. 자, 그래서 이런 언덕길이 있는데요. 여기 질량 m이 있다고 그래봐요. 자, 그러면은 얘한테 작용하는 힘,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죠. mg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비탈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면이 자동차를 밀어내는 이렇게 수직 항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가 세타면요 여기도 세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힘 mg를 우리가 x 성분 xy축으로 해보면 x 성분 y 성분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x 성분 그러면 이쪽은 우리가 mg의 사인 세타, 요거는 mg의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xy로 분해해서 해보죠. x축에 작용하는 힘만 보면요, mg 사인 세타라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있어요. max라고 쓰고 싶어요. 왜냐면 이거는 0이 아닙니다. 왜냐면 비탈진대에서 가속돼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알짜 힘을 받는 입자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이퀄 0이 아니라 이거 이퀄 ma,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y축에 가해지는 힘을 봅시다. 위쪽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수직항력, 아래쪽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mg의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죠. 얘는 0입니다. 그러니까 n 이퀄 mg의 코사인 세타라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mg를 정리해서 mg는 코사인 세타 n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으면요, 결과적으로는 아니지, 늘 거가 없지. 자, 그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거는 AX예요. AX. 얘는 G 사인 세타입니다. 자, 마찰이 없는 비탈길에서 물체에 가해지는 가속도는 G 사인 세타다. A 이꼴 G 사인 세타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얘 가해지는 가속도는 690 트럭의 질량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식에서 표시가 안 됩니다. 얘는 일정한 값이에요. 주어진 값이에요. 그러면은 뭐랑 관계가 있냐? 이 가속도는 비탈길의 기울어진 각도 세타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건요, 자동차의 가속도를 구했어요. 근데 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d만큼의 거리를 이동한다고 해보세요. 그만큼의 거리를 이동했을 때 d만큼 이동했을 때 걸리는 시간과 그곳에서의 자동차의 속력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x축에서 움직이는 1차원 운동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xf는 xi 플러스 vi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서 시작점을 0으로 놓고 초기속도를 0으로 놓으면 xf 이꼴 이게 d죠. 이거가 2분의 1 at 제곱인데 a가 g sin 세타라고 있습니다. t 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를 t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ed 오버 g sin 세타라는 표현값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나중 속도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처음 속도는 제로인데 나중 속도를 구하래요. 근데 우리 이동한 거리가 d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vf 제곱 마이너스 vi 제곱은 2ad 이런 식의 넣고 우리가 풀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0이니까 vf는 루트 2at의 g sin 세타를 대입하면은 나중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극단적인 경우에 이 세타가 90도라 그래봐. 90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물체가 쭉 떨어져요. 이게 뭐예요? 자유낙하죠. 자유낙하. A가 G sin 세타인데 세타가 90도면 sin 세타는 1이에요. 그때는 A 이꼴 G 해가지고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그 경우가. 오케이. 자, 예제 5-4번 한번 같이 해볼게요. 101페이지, 102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근데 이런 저울을 달아놓고 그 저울에다가 물고기를 달아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정지 상태 있으면은 그 저울에 딱 이제 어떤 물고기의 그 무게가 이제 나타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위로 간다, 내지는 밑으로 간다, 그러면요 힘을 받기 때문에 이 값이 바뀌어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문제에서 승강기가 위 또는 아래로 가속되면 영수철 저울이 가리키는 느낌은 실제 무게와 다름을 보여라 라고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여기 저울이 있고요. 여기 물고기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눈금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위로 가속되거나 아니면 아래로 이런 경우에 여기 나타나는 게 다름을 보여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둡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 물고기에 여기에서 힘이 작용하는 힘은요, m은 물고기 질량은 mg라는 값이 이런 중력을 받고, 그리고 줄이 물고기를 잡아당기는 장력 T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요 하나씩 분해해서 생각해 볼까? 얘는 0이죠. 얘를 x축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시그마 fy를 봅시다. 오케이? t 마이너스 mg 콜 0입니다. 이 상황은 가속되거나 위로 가속이나 아래로 가속되지 않는 그냥 일반 정지 상태, 평형 상태 있잖아. 그런 상태에선 이렇게 돼요. 그래서 t 이꼴 mg로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위아래 이가 변화한다고 쳐보세요. 엘리베이터가 움직여. 자, 그러면은 여전히 x 성분은 우리가 고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y 성분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t mg 이꼴 이쪽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물고기 질량 곱하기 a y 이런 식으로 가속이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t 이꼴 m의 a y 플러스 g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mg를 알고 있으니까 mg에서 특별히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1 플러스 g분의 a y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장력 t가 이쪽 당기고 이렇게 되니까 이 t가 여기 용수철의 눈금과 관계가 있는데 얘는 만약에 가속이 되지 않고 있으면요 mg예요. 근데 가속이 되고 있으면요 이런 식의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오케이? 그 말은 용수철의 눈금이 변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실제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2.0 m/s로 움직인다면 내려온다면 g는 9.8 m/s 제곱이니까 실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a가 0보다 큰 2.0 m/s 제곱이라면요 얘가 9.8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1보다 더 큰 숫자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mg는 40N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경우는 40 곱하기 1 더하기 9.8분의 2 그래가지고요. 실제로는 48.2N이 나옵니다. 올라갈 때 더 무게가 크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아래쪽으로 훅 떨어지고 있으면요. 자, 그럴 경우는 A가 마이너스 2.0 m/s 제곱입니다. 그 경우에는 mg 곱하기 1 더하기 9.8분의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항이 1보다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값은 31.8N입니다. 그래서 책 저자가 이렇게 했어요. 물고기를 그러면 언제 사야 되는가? 정지해 있을 때 물고기를 우리가 이거 주세요 해가지고 무게를 재가지고 사야 되는가? 위로 올라갈 때냐 아래 올라갈 때 내려갈 때냐? 자, 위로 올라갈 때는 물고기 사면 안 되죠. 정지해 있거나 보통 상황 아래로 일 때 똑같은 물고기라도 더 작은 질량을 이제 지불하고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정지해 있거나 아래를 쑥 갈 때 더 적게 나올 때 물고기를 사라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문제 5-4를 푼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예제 5-6을 한번 풀어봅시다. 그런데 좀 전에 내가 설명을 하면서 예제 5-4에서 그 좀 전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매달려있던 그 생선 있잖아요. 그 문제를 풀면서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하면서 말을 하나 잘못한 것 같아. 생선의 질량이라고 말을 했는데 생선의 질량이 아니라 생선의 무게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단어를 헷갈렸어. 그래서 그 점을 하나 좀 고치고 싶고요. 같이 풀어볼 예제가 예제 5-6번입니다. 예제 5-8번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이 풀어봐야 되는데 약간 조금 더 시기 길거든. 그래서 그거는 가능하면은 확실히 가능하면이 아니라
영상으로 유튜브에다 올려줄게요. 풀이 과정. 이제 5-6을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이런 비탈길인데요. 마찰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도르래, 그리고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끊어지지 않는 이런 선이 있는데요. 거기에 M2라는 블럭과 M1이라는 구가 있어요. 근데 이 주어진 상황이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대요. 가속도를 가지고 비탈길에서 쭉. 자, 이랬을 경우에 문제에서 가속도 A와 줄의 장력 T를 구하여라. 자, 매달려 있으니까 이 줄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장력 T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물체가 줄을 잡아당기는 장력 T가 있어요. 근데 이 T는 서로 다른 값이 아니에요. 같은 값이에요. 여기서.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하나씩 보면은 자유물체도를 M1에 대해서 그리면요. M1은 필연적으로 M1G라는 중력을 받고 있죠. 그쵸? 그리고 얘가 줄에 매달려 있으니까요. 장력 T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M1에 대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볼까? M2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얘는 이런 비탈길에 있는데 얘는 필연적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M2G라는 중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비탈길 면에 있으니까 이 면이 물체를 밀어내는 수직 항력이 마주한 면에 직각으로, 맞닿은 면에 직각으로 작용한다 그랬죠. 오케이?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있고 이쪽이 지금 세타잖아요. 세타? 근데 그럼 삼각형의 닮음에 의해서 이쪽이 세타가 됩니다. 이건 앞에서 설명했죠. 그래가지고 이 M2G 세타가요,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M2G의 사인 세타, 얘를 M2G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자유물체도 하면서 여기 M2에 가해지는 모든 힘들을 지금 우리 고려해 보고 있어요. 마찰이 없는 면이라고 했으니까 마찰력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얘도 물체에 매달려 있으니까요. 줄에 매달려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T라는 장력을 받습니다. 오케이? T1, T2 얘는 같아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0이 아니에요. 가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두 가지로 항상 분석을 해볼 수 있다고 했죠. 알짜임이 결국 그게 평형 상태이냐, 그러면 알짜 시그마 F 이꼴 0 이렇게 변하는 거고, 만약에 알짜임을 받고 있는 운동하는 입장은 시그마 F 이꼴 MAX, MAY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얘는 평형 상태가 아니에요. 이렇게 매달려서 쑥 움직이고 있어요. 그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각각 1번, 2번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알짜 힘을 이제 해보면은 시그마 fx는 없어요. x 성분 뭐 움직이는 거 없잖아. 시그마 fy는 t 위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t 마이너스 m1 g 이퀄 뭐 m1의 a y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2번을 한번 따져볼까요? 난 여기에서 여기를 x, y 좌표축으로 잡았어요. 편안하게. 자, 그런데 따로 생각할 때는요, 얘를 굳이 x, y로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얘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제일 쉬운 좌표축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x, y 축선상에 힘이 놓이게 됨으로써 우리가 해석이 쉬워지죠. 그리고 항상은 아니고 운동하는 방향 쪽을 우리가 플러스로 잡으면요, 뭔가 좀 계산하거나 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2번 요 블럭에 대해서 요걸 따져보면요, x 방향은요 m2g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t 이꼴 m2ax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시그마 fy는 m2g의 코사인 세타,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n-m2g의 코사인 세타를 표현한 거예요. 이거가 몇이에요? y 방향으로는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데 a와 t로 구하고 싶은데요. 한 가지 여기서 이런 비탈기 문제에서 이어져 있을 때 노하우가 뭐냐면은 얘는 그냥 팽팽한 선에 줄에 끊어지지 않는 줄에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쭉 움직일 때요. 얘를 그냥 이쪽에서 봤을 때 AY로 표현했거든요. 가속도. 얘는 AX로 표현했는데 AY랑 AX는요. 같은 거예요. 같은 가속도야. 같은 크기, 같은 방향이야. 알았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M1의 A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력 T는 M1의 A 플러스 G 가속도 플러스 중가속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얘를 갖다가 여기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T에다가. 자, 그러면요. M2G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M1의 A 플러스 G 하고요. 이퀄 M2의 A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럼 A 있고 G 겹치고 M2, M1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A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앞에 막 있고 G 있고 얘는 같은 단위니까 얘는 그냥 다 없어지는 그냥 숫자가 나오겠죠. M1 플러스 M2분의 M2 사인 세타 마이너스 M1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됐어. 근데 얘를 가지고 다시 이제 장력 T를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A를 넣어서 T를 표현할 수 있는 거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세요. Let's plug in. 자, 그러면 T 이꼴 어떤 식으로 표현 나오냐면 정리를 쭉 하면은 M1에 계산 정리를 해봐. 알았지? 어떻게 나오냐면요. F 이꼴 MA잖아. 장력 힘은 M 하고 가속도잖아. 질량에 대한 텀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얘를 해보면은 M1 플러스 M2분의 M1 M2 1 플러스 사인 세타라는 꼴로 정리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서 얘를 이게 문제에서 구하는 A랑 T는 다 구한 거예요. 그런데 얘를 좀 더 뭘 그냥 더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표현을 바꿔볼게. M1에 G 플러스 같은 건데 이제 다르게 정리를 해본 거거든. M2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M1의 G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은 G를 따로 빼버리면은 1 플러스가 돼요. 자, 그러면 T 이꼴 M 뭐 G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1이 있으니까 여기만 따져봅시다. 여기만.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just in case M2 sin 세타 요 값이요 M1보다 커봐. 그럼 이 전체가 1보다 커지지. 양수가 되니까.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요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설명해서 나옵니다. 아까 가속도가 뭐 곱하기 g의 형태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숫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m1 플러스 m2분의 m2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인데 만약에 요거에서 m2 사인 세타라는 요 어떤 특정 조건에서의 값이 만약 m1보다 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돼? 양수예요. 양수 플러스 그러면 a가 양수가 됩니다. 그 말은 뭔 뜻이야? 이쪽 비탈길로 아래쪽으로 쭉 가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쪽
이쪽을 우리가 같은 A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가속 비탈길로. 근데 만약에 M2 사인 세타가요 M1보다 작아봐요. M1이 더 커 얘보다. 그러면은 저 괄호 안의 값은 어떻게 돼요? 음수가 됩니다. 음수. 그러면요 이게 이쪽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이쪽으로 움직여요. 이쪽으로 떨어지고 얘는 올라가고 비탈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그쵸? 각각의 M1, M2의 질량이 어떠냐 그리고 M2에다가 기울어진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얘가 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더 특수한 경우 만약에 세타가 90도라 그래봐. 그 말은 그냥 이거죠. 90도인 상태에서 도르래가 있고 양쪽에 M1, M2가 달려있는 거예요. 자 세타 90도면 사인 90도는 1이에요. 그래서 이게 90도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M1 플러스 M2분의 M2 마이너스 M1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만약 세타가 90도고 그리고 M1과 M2의 질량이 같은 뭐예요? A 이꼴 G 사인 세타에서 A 이꼴 G 가속도가 되니까 이게 슉 그냥 밑으로 떨어져 버릴 거예요. 그냥 밑으로. 그리고 만약에 M1이 질량이 빵이라 그래봐요. 빵. 그러면은 한 20분 전쯤에 했던 언덕길에서 어떤 마찰이 없는 언덕길에서 자동차가 있을 때 굴러 떨어지는 문제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